안녕하세요, 준이치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분이 좋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작년 이맘때 주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격이 이렇게 패닉에 빠질 정도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빠지는 것에 있어서 빠진다면 대체 무슨 원인인가 찾아보니 이게 패닉에 빠질 만한 원인이었나 싶은 것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중국발 자율주행의 부상이라든지 오픈 AI 인수설 등등 말입니다. 사실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실체 없는 퍼드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관점과는 무관하게 커뮤니티에는 역시 비관론이 또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 즉 정부 효율 부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방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문제다,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나가야 한다 라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300불 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비관하는 건 자유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론 머스크를 나가라고 하는 모습은 좀 웃픕니다. 그럼 정말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 정신이 팔려있고 테슬라를 버렸는가? 제 생각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테슬라는 비관론자들의 실체 없는 두려움과는 무관하게 최근 엄청난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엄선한 테슬라의 최근 소식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이레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라스 모라비,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이 화제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델 Y의 전반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제이레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올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이버캡도 같이 로보택시 편대에 편입되어 운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1월 말에 있었던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그 당시 발언에는 사이버캡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이 프란츠 홀츠하우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제이레노와의 대화에서 6월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가 출고되고 사이버캡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이버캡이 텍사스의 실제 도로에서도 가동될 만큼 충분한 내부 테스트를 거쳤고 통과했다는 말이기도 하며, 올 6월부터는 실제 도로 위에서 돌아다니는 사이버캡의 영상과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기술 시연이 아니고 유료 택시 서비스의 출범, 즉 테슬라의 새로운 수익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내년 6월이 아니고 올 6월이기 때문에 현재 2월 중순이므로 3-4개월 내에 이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처음으로 사이버캡의 택시 서비스를 결제해보는 일반 소비자는 누가 될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음은 FSD 멕시코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하필 이 소식이 전해진 날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서 소식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절하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후에 테슬라의 FSD가 다른 국가로 진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념비적인 이벤트임에도 많은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올라온 영상들을 쭉 봤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영상을 올려주신 분은 단연 테슬라 익스피리언스 멕시코 계정입니다. 이 분은 사이버트럭으로 FSD 영상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는 영상 설명에서 FSD 버전 13.2.6부터 사이버트럭이 매우 유능해졌습니다. 고속도로 또는 그에 비슷한 곳과 공사구역을 마치 평생 운전해온 것처럼 주행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이버트럭에서 구동되는 FSD가 멕시코 도심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영상을 쭉 본 후 제 개인적인 느낌은 대부분 구간에서 잘 처리해낸다 라는 것이었고, 한국 수도권에 풀려도 문제없겠다 였습니다. 다만 특정 몇 상황에서는 아쉽다 였습니다. 특히 좁은 구간 등에서 사이버트럭이 허둥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북미에서도 사이버트럭 모델 SX 유저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모델 Y, 3로 학습되기에 큰 사이버트럭과 SX에서 특정 구간에서 허둥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특정한 장면을 제외하면 당일에 풀린 거라고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이버트럭의 FSD는 멕시코 도심 곳곳을 문제없이 주행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구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 정체된 상황을 주저없이 회피해 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는 이 순간을 설명하며 사이버트럭은 매우 용감합니다. 사고가 난 곳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운전해냅니다. 앞에 서 있는 차들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이버트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운전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때까지 멈추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라며 매우 놀라운 후기를 남겼습니다. 테슬라 관련 매체인 테슬라라티는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 멕시코의 교통은 미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FSD를 정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FSD가 멕시코에 열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도 FSD가 열리는 것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인데요. 이제 멕시코에서도 FSD가 배포되면서 캐나다 최북단부터 미국을 거쳐 멕시코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장거리 자율주행 루트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댓글 또한 달렸는데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 2개 구획에 새로 진출할 때 테슬라는 새로운 국가에 진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전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테슬라의 시장 확장성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 AI 공식 계정 또한 전했습니다. 공식 계정은 멕시코 FSD 영상을 재게시하며 안녕 멕시코 라고 귀엽게 인사했습니다. 저 인사가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바뀌어서 한국에도 FSD 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테슬라 에너지의 성장세와 그 실적이 그 전년 대비 약간은 불안했던 자동차 실적을 보완해주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안정시켜 주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 또한 테슬라의 엄연한 한 축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에 첫 삽을 뜬 테슬라 상하이 메가 팩토리가 얼른 가동되어서 현재도 풀캐파로 돌아가는 라스론 메가 팩토리와 같이 쌓여있는 메가팩 수요를 얼른 쳐내서 실적에 기여하길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단 7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테슬라는 상하이 메가 팩토리를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완공과 동시에 시험 생산이 들어갔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공식적으로 메가팩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메가팩 계약 소식은 올 한 해 엄청나게 많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마다 에너지 배출의 성장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고 수요가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공장보다 더 생산성이 좋은 공장을 완공했으니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마다 에너지 배출의 성장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테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메가팩토리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만 보고도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 한 해는 정말 테슬라 에너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성장세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던 최근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충전 속도의 슈퍼차저가 곧 배치된다는 소식도 있었고 주니퍼의 주문 대수가 17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제이레노의 영상 중에서 라스모라비가 새로운 모델 Y의 퍼포먼스 트림과 7인승 옵션 차량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한 점도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비관론자들은 테슬라가 마치 잘 가지 못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무심한 채 도지에만 열중한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휘청이는 주가에 집중할지 아니면 이렇게 테슬라의 현재 행보에 집중할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저는 이 행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런 행보가 없이 잘 풀려가고 있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만 박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